네,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지금 8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4분 남았는데 양쪽 지수는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눈치만 봅니다. 그래서 전일 종가 수준이라서 또 본장 시작해야지 확실히 좀 방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코스피입니다. 0.02% 플러스권이고요. 1포인트 미만의 상승으로 출발 예상됩니다. 2696.69포인트로 2700선 약간 밑도는 수준에서 오늘 시초가 형성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합니다. 전일 종가 수준 924포인트 정도 기록되는데 색깔로는 파란불, 그러니까 마이너스 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0.01%여서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전일 종가 수준 924포인트 정도 선에서 턱걸이를 하면서 양시장 나란히 5일선 부근에 출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지수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종목적으로 좀 더 눈길이 가고요. 오늘은 종목들도 한껏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이 거의 절반 정도씩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다가 보통은 뭐 상한가나 아니면 20% 이상의 갭상승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라도 있었는데 오늘은 많이 올라도 한 10%대 이 정도 오르는 종목들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갭상승의 키워드로 좀 보자면은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치료제 쪽 그리고 또 비료사료, 곡물 관련된 종목군들 이쪽으로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몇몇 종목군들 원자재까지 확산시켜 봐야 되겠네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먼저 한일사료가 10% 정도의 상승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우진BNG 이 종목도 사료 후발주자로 좀 분류가 되는데 오늘장 8% 정도의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사료도 7% 정도대 그리고 신송홀딩스가 이 곡물 쪽의 후발주자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었죠. 오늘장에서 7% 정도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선지는 이쪽 곡물 쪽보다는 농업 쪽 이쪽 고기 쪽, 육류 관련된 기업인데 선진도 지금 6% 정도 플러스권이 나오네요. 이런 음식료 관련 기업들의 강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쪽 원자재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산 석탄의 금수 조치 이 부분이 재차 부각되면서 KPS 오늘장에 11% 정도 갭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석탄 관련된 종목이라면은 또 GS글로벌 보겠습니다. 이 종목 오늘장에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석탄 금수 조치 관련된 종목군들도 플러스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페인트 쪽으로도 5% 정도의 상승권, 페인트, 시멘트, 석유, 에너지 이쪽으로 웬만한 종목군들은 대체로 강한 움직임 예상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에 나왔던 소식 가운데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개발사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식약처에서 백신 품질 자료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 아니고 백신입니다. 백신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그래서 SK 바이오사이언스, 캐몬, SK 케미컬 등의 종목군들이 시장 대비로 나은 움직임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4% 정도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SK 케미칼 이 종목도 1% 정도의 상승권 출발 대기하고 캐몬이 탄력이 좋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열렸고요. 오늘 장에서의 주요 이벤트들은 중국 지역에서 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국의 1분기 GDP도 발표되고 산업생산, 소매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이 경제지표들이 줄을 이뤄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검토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 진행됩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에서 또다시 또 미사일 발사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 점차 더 냉각되는 모습 가운데서 계속 현재 진행형인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늘 본장 시작하니까 확실히 동시호가대보다는 아래쪽으로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46% 마이너스권입니다. 2684.22포인트 기록하면서 이 거래를 연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금 월 저점, 그러니까 4월 들어서 저점 테스트 들어갑니다. 직전 저점은 4월 12일에 기록했던 2658포인트 정도 선, 지금 이 부근까지 과연 밀려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심 맞춰지고 있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도 약보합권 921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 0.35% 하락하는 양상입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직은 수급구도 뚜렷하지 않는데 외국인이 언제쯤에나 컴백을 해줄까요? 외국인들의 컴백이 요원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증시 전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상황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벌써 9거래를 연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 매도 물량 282억 원, 기관 쪽에서 500억 가깝게 팔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 소화하는데요. 728억 원, 728억 원 정도고 코스닥 쪽도 쌍끌이 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200억 넘게 팔고요. 기관이 한 40억 정도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300억 정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물 시장에서는 포지션이 정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 오늘 수급 특징, 장 초반의 특징, 현선물의 이 포지션의 정반대다.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네요. 다음 프로그램 동향입니다. 차익 비차익 거래 모두 다 지금 양시장에서 매물 출회되고 있어가지고요. 거래소에서 500억, 코스닥에서 250억 이 정도 순매도 나타납니다. 업종별 동향 넘어가 보시죠. 업종상으로도 다 안 좋습니다. 지금 본장 시작하니까 파란불 일색이네요. 약세의 흐름이 뚜렷한 가운데서 가장 낙폭이 깊은 섹터부터 보시면은 오늘장 은행입니다. 1.23% 정도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은행 섹터 카카오뱅크가 1.5% 정도 밀리면서 업종지수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섬유의복도 거의 비슷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섬유의복 쪽에서도 고르게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보험 섹터도 1% 정도의 약세권, 철강금속과 금융, 서비스업 순으로 1% 안팎의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상승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비금속 광물이 그나마 강보합권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쪽 시멘트가 많습니다. 시멘트, 그리고 한국석유도 비금속 광물에 들어가 있네요. 이런 원자재 관련된 몇몇 종목군들이 플러스권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오늘장 업종지수 비금속 광물이 상승권 흐름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약품 섹터도 물론 미약하게나마 플러스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을 비롯해서 일동그룹주들이 지난주에 굉장히 좀 출렁거림이 컸었는데요. 이쪽 섹터 일동그룹의 반등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강세, 이 흐름이 의약품 업종지수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계도 언뜻이지만은 그래도 플러스권 보여주고 있고요. 운송장비도 보합권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는 7대3의 비율입니다. 버티는 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기아 정도인데요. 이 오르는 종목 역시도 한두 호가 정도의 상승 탄력이어서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깊게 빠지는 쪽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1% 미만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껏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한 반반 정도는 되네요. 그래도 2차전지 소재가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4% 오르고요. LNF 두 종목 좋습니다. 펄어비스나 HLB가 강보합권 정도 유지하는데 이쪽 역시 강한 탄력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양시장을 합해서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습니다. 1,300개 육박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고요. 상승 종목은 764개 종목으로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승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10분 동안 특징적인 종목군들 봐드립니다. 오늘 장에서는 하락 분위기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이건무 전문가부터 출발합니다. 네, 지난주에 강했었던 종목들의 연속적인 상승세가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두산파캡시라든지 진성TEC가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지난주에 이 두 종목에 대한 상승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드렸을 때 미증시에서 캐터필러에 대한 급등세에 대한 연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미국 내에서 진행되게 되는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전환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두산파켓이라든지 진성TEC, 국내 캐터필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눈에 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파켓 같은 경우 오늘 플러스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진성TEC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상승 마감을 10%대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갭상승 출발하고 4%대 상승 출발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건설 중장비 섹터부터 봤고요. 최현주 전문가님 뭐 보셨어요? 네, 방산 섹터 좀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IG 넥스원이 지금 1.5%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1%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제 뭐 미국 시장 휴장이었는데 뭐 특별히 방산 관련 섹터에서 뭐 움직임이 어떻게 지금 뭐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뭐 전쟁 관련 이슈는 약간 소멸되는 느낌이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 뭐 빨리 전쟁이 빨리 수그러들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방산 섹터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여전히 방산 섹터 뭐 저는 올해 내년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무기 수출이 뭐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뭐 실적도 뭐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봤습니다. 이강무 전문가님. 네, 현재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인성정보가 상당히 강합니다. 장 초반에 출발 때부터 해서 7%대 상승 출발했고요. 지금 14%대 15% 움직임이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인성정보뿐만 아니라 비트컴퓨터라든지 뭐 그밖에 US케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도 따라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인성정보와 비트컴퓨터 이와 같이 US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예측해 보면은 아직까지는 특정 뉴스가 나오진 않았지만은 지난주에 미국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언급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플랫폼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이 인성정보를 비롯해서 US케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원격 의료, 원격 진료 쪽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시멘트 관련 주식 좀 보고 있는데요. 시멘트 가격이 이미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한 15% 정도를. 지금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뭐 인상을 했고, 샴표 시멘트도 뭐 인상을 하고 다 인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샴표 시멘트 지금 오전에 좀 상승했다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쌍용 시멘트도 지금 강보합권, 고려 시멘트는 한 1.5% 상승하고 있고요. 한일 시멘트도 한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유연탄 가격 때문에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통을 받았는데, 그나마 일부 좀 정가를 해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인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멘트 업체들은 지금 일부 정가를 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는 손실을 좀 감수해야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레미콘 업체는 좀 받아들이기로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은 지금 건설 업체들에게는 타격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시멘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좀 유연탄 가격에 대한 그런 거를 정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좀 개선이 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저는 시멘트 관련 주식 중에서는 제일 좋게 보는 거는 역시 쌍용 CNE입니다. 계속적인 분기 배당하고 있어가지고 배당 관련 메리트로도 있고, 역시 실적도 잘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멘트 쪽 가격 인상 모멘텀 봐주셨네요. 이강무 전문가님. 네, 오늘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보자라고 제가 광기강풍에서 이야기 드렸는데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오늘 영화 관련된 종목들 또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쇼박스가 지금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에 8%대까지 움직임을 좀 다녀왔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쇼박스라든지 CJ, CGV 그리고 J콘텐트리 이와 같이 영화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동반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장에서는 쇼박스를 주축으로 해서 좀 흐름들을 좀 주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상을 통해서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이 좀 풀렸기 때문에 그동안에 좀 영업 제한에 좀 짓눌렸었던 산업들을 좀 살펴보시는 것도 상당히 수혜된다라고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본다라면은 쇼박스, CJ, CGV 같은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노래방과 같은 TJ 미디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슈 소멸로 해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는데 오늘 날짜에서는 다시 한번 좀 브레이크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리오프닝 쪽에서 놀자주들 쪽, 이쪽 영화관주들은 지난주에도 강했는데요. 강세 흐름 짚어주셨고요.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중국의 지준율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화장품 업체 좀 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화장품 업체들은 그런 중국 관련 이슈도 있지만은 리오프닝 관련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으면서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 가까이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LG생활건강도 1% 상승.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토니모리 3% 상승하고 있고, 클리오도 지금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ODM 업체, 중국 ODM 업체인데 이쪽으로도 1.5%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괜찮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관련 이슈 맞물려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 같이 엮이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조금 나름대로 또 강세를 나타내는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조금 그래도 회복할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저는 일단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 여전히 뭐 색조 화장품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장품 쪽 봤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또 강한 종목 섹터가 육계에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마니커, 하림, 뭐 정다운 이와 같은 이제 육계 관련된 산업 기업들이 동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들 종목들이 이제 특정 움직임에 대한 뉴스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마니커가 상한가에 동시 이제 그 급등세 VI가 걸린 상태이고요. 밸런스 제동 장치 상태인데 상한가에 직결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지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첼시스 그리고 하림 이와 같은 종목들 또 정다운까지도 오리고기까지도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보통은 육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뭐 돼지 콜레라라든지 뭐 아니면은 이 광우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이제 질병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좀 대내외적인 물동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오늘 반사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제 오전장 중에서 이 관련된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대장주 역할은 많이 커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식이 지난 주말자로 좀 나와서 아마도 좀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뉴스들 점검을 해드렸고요. 이어서 최현수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소재 쪽 좀 보고 있습니다. 아까 뭐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는데 양극재 업체 제가 뭐 가격 인상폭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양극재 업체들 오늘 주가 움직임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한 1.5%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는 오늘 한 2.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 한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LNF는 그러나 이제 뭐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한 뭐 뉴스가 있는지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역시 2차 전지 소재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개선이 추가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주가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뭐 이런 뉴스를 가지고 플로우를 가지고 상승한다고 해서 뭐 바로 따라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실적 좋아지고 그렇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때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광우 전문가님. 네, 조금 전에 이야기 주신 것처럼 돼지열병 뉴스가 아침 7시에 또 새롭게 HTS에 뉴스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이슈 때문에 일단은 육계에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이제 수산주들도 움직임이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사조 동아원이 52주는 아닙니다. 새롭게 최근의 움직임에서 신고가를 내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밖에 신라 SG라든지 한성기업 이와 같은 종목들이 따라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현수 전문가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지금 아무래도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끝나고 나서 뭐 이제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앞으로 수요가 좀 더 늘어날 것이다. 뭐 그런 쪽의 뭐 얘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미국 증시 시장에서도 뭐 텔라닥 헬스케어라든가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뭐 매수 추천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IB들이 저는 뭐 원격 의료 관련주들은 뭐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오늘 지금 굉장히 강세인데 좀 뭐 앞으로는 성장성을 그렇게도 본다면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광우 전문가님까지 볼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패션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도 패션.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매출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업들이 미국인 내에서도 사실 이제 재택근무화를 모두 다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사실상 이제 이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인데요. 패션 플랫폼이 현재 좀 7%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밖에 SG 세계물산도 고개를 좀 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 패션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다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된 키워드들이 이번 주에 좀 관심을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좀 빠르게 달려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은요, 본 종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간도 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두 분이 체크해 주신 내용은 건설 중장비 쪽 봤고요. 방산 섹터, 그리고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원자재나 뭐 가격 인상 모멘텀 아닌 쪽도 많았습니다. 시멘트하고요, 또 2차전지 양극재 관련해서 가격 인상 모멘텀으로 체크를 해봤고 리오프닝 쪽으로 묶이는 종목이 많죠. 영화관 쪽, 화장품 쪽, 패션 알아봤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이런 음식료 쪽에서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좀 거래가 많이 몰리고 있고 자금이 좀 쏠리고 있고 시세 가장 강력하게 내고 있는 쪽이
음식료 쪽입니다. 마니커 상한가고요. 마니커 FNG라든지 뭐 하림, 육개부터 시작해서 선진이나 뭐 돼지고기, 닭고기 쪽 하는 쪽 이쪽도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면은 영월 정선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수렵 그리고 폐사체 3마리를 발견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홍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지금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사실 자주 나오는 뉴스들인데 요즘 워낙에 또 개별 뉴스에 따라서 자금이 빠르게 이동을 해서 그런지 오늘 굉장히 강하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이광우 전문가님. 일단 마니커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주식 동치 호가, 호가를 보시게 되면은 300만 주 이상 이제 이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상한가의 유지가 장 후반대까지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마니커가 계속해서 이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다른 육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림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동우 팜 투테이블까지 지금 따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때문에 오늘은 오전장에서는 이 육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예상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마니커가 계속해서 상한가를 안착해 있는 상태라면은 수산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동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수산 이 물동량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이 판매에 대한 판가가 좀 인상이 올라가고 있어서 수산주들의 움직임들도 함께 보실 수 있겠다는 것.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은 마니커가 계속해서 상한가에 안착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 한다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닭고기 쪽 그리고 뭐 돼지고기 하는 쪽 선전이나 이런 쪽 수산주 이렇게 다 합해봤을 때 어떤 쪽이 매력도가 높다고 보세요? 투자하기 적합한 쪽이요? 일단 뭐 항상 이제 매크로적으로 했을 때 돼지 콜레라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이와 같은 키워드가 나오면은 6개 이렇게 올라왔었고요. 수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좀 회전되고 있다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이 원유 혹은 이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 종목들은 좀 이 시장이 좀 답답한 가운데 단기적인 이슈에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돼지열병에 대한 키워드는 지난주에도 곳곳에 좀 몇몇 돼지열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은 오늘 이 강원도 산간에서의 나오는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가 좀 반복적으로 오늘 좀 자극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제 조건은 아무래도 좀 순환매 단기적인 종목 장세에 대한 포인트를 본다라면은 마니커가 낮다. 상한가를 풀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마니커가 상한가 풀리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또 기준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입니다. 딱 오늘부터입니다.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마스크는 여전히 쓰셔야 됩니다. 이 마스크가 여기서 이제 관건인데요. 앞서서 지난주에 발표가 될 때 마스크 계속 쓴다고 했더니 먼저 기대감에 올랐던 화장품주들이 출렁출렁했습니다. 다시 또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서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탄력적인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3% 넘게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아모레 G도 오르고요. 토니모리, 한국화장품, 클리오, 이츠한불 이런 색조 화장품 종목 위주로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가닉티, 코스메틱이 또 오를 때 상당히 강하게 상승세 띄기도 했는데 오늘은 강보합권 정도입니다. 화장품주들 다시금 기지개를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정말 수엔지, 퓨엔지 조현주 전문가님이 투자 전략을 세워주세요. 일단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조금 더 그래도 뭐 강한 거는 뭐 역시 중국 쪽에 좀 포지션 지준율 인하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색조 화장품이 뭐 지금 마스크는 착용 해제는 안 됐지만은 앞으로 또 결국에는 뭐 해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큼 뭐 신정부 들어서면은 좀 바로는 풀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차기 정부에 좀 몫을 남겨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마스크 착용 해제가 뭐 됐으면은 오히려 주가는 좀 올랐다가 좀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뭐 기간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만큼 조금 더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관심을 좀 더 가져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에너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뭐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 상승하고 있고요. 마리우폴 같은 경우도 러시아군에게 점령이 됐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에서 우크라이나로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결렬이 되는 분위기 가운데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말 핵을 쏠 수도 있다, 핵무기 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중앙에너비스 이 종목도 비슷하게 4% 정도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조금 더 강하네요. 대성에너지가 7% 정도의 상승세, GSE도 11% 정도, GSE가 빠르게 거래에 실리면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워낙에 큰 종목군들이어가지고요. 이건무 전문가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러시아에 대한 전선 이동이 상당히 좀 자극적인 요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 오펙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확정된 답변은 나오진 않았는데 유럽 연합 안에서 이 오펙 국가들 중심에게 원유 증산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즉답이 나온 것은 뭐 러시아에 대한 원유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거부 의사를 좀 밝힌 거죠. 4월 달에 임시적으로 증산 합의에 대해서 부분들은 보여줬지만은 5월 달에 대비한 이 증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조금 유럽에 대한 추가 요청을 거부했다. 이게 이제 일단 이제 공식적인 답변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인 좀 변수가 에너지 고립에 대한 에너지 이제 부재에 대한 공급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계속해서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유 관련된 종목들 좀 계속 반복적인 변동이 좀 예고될 것 같습니다. 무작정의 상승이 아니라 반복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이 급등세 연출돼서는 차익 실현을 좀 준비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음 뉴스가 나오는 것을 좀 대비해서 트레이딩 관점을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요. 무한정적인 이제 그러니까 그 확정적인 수익을 보시면서 대응하실 수는 없겠다. 왜냐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2월부터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 동안에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는 것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건설 중장비 쪽으로 또 오늘 10분의 승부사 시작하자마자 좀 체크를 해드리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연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현대건설기계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이 종목이 한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군들과는 또 약간 온도차가 나오기는 하는데 이쪽 건설 중장비 쪽으로 시세 연속성이 나올까요? 최원수 전문가님 어떤 시각이세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두산바켓은 약세, 진성TC는 지금 한 1.7%, 1.8% 강세, 현대건설기가 특히 강한데 원래 현재 현대건설기가 원래 주력 시장이 원래 인도였는데 요즘에 이제 조금 중국 쪽으로 조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중국의 지준율 인하가 결국에는 현대건설기계 오늘 강세의 배경이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고요. 지준율 인하가 되면은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홍다 사태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부동산 경기 다시 좀 살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준율 인하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중장비 업체 현대건설 기계는 결국에는 뭐 조금 이 진성TC 그다음에 두산바켓 이쪽 현대건설기계까지 합하면은 현대건설기계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입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가 강세 배경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욱더 이 인수위에서의 움직임은 빨라지고 과감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장이 약간 밀리는데 지금 원전 키워드가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뭐 뚜렷하게 나온 뉴스는 없는데 한신기계가 뚜렷한 반등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금 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성파워텍도 2% 정도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고 우진 쪽으로도 1% 정도 상승하면서 원전 쪽으로는 상승하는 종목이 점점 더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이건무 전문가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문재인 정부와 지금 새로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정부에 대한 가장 정책적인 기대감을 정책적인 색깔 교체는 탈원전에서 친원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동산 정책이 가장 큰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그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정치 그 취임식 전후로 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삼부토건부터 해서 원전 관련된 이야기 혹은 재건축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해 보면은 사실은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 당이 합당에 대한 절차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와 같은 정치적 일정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색깔이 크게 드러날 수 있는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신기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보성파워텍에 따라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이라든지 그 밖에 이제 한일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선인에 관련된 직접적인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정치적 일정 때문에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자동차 쪽 간략하게만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기아차가 상승으로 돌려놨습니다. 강하지는 않은데 지금 톱10 중에서 오르는 종목 별로 없는데 현대기아차가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현대오토웨버가 요즘에 좀 빨리 움직이죠. 현재도 3% 정도 상승하면서 현대오토웨버 플러스권, 만도도 지금 플러스권을 4거래를 연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요즘 시장 대비 나은 날들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이번에 조금 박스권 상단까지 가는데 조금 자동차 부품주 좀 한번 좀 주목해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씩 움직임이 그래도 좀 다른 대형주보다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뭐 현대차, 기아는 이제 완성차 업체는 좀 별도로 내버려두고 요즘 부품 업체들 상당히 괜찮습니다. 현대오토웨버 같은 경우에 지금 3.5% 정도 상승하고 있고 현대위아도 지금 한 1.2% 강세. 그리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뭐 차트상으로도 보기에도 괜찮습니다. 약간 쌍바닥의 느낌도 나고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리고 뭐, 만도도 요즘 제가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강하고, 화신이 금요일 날에 한 13%또 상승을 했어요. 그렇게 보면은, 요번에 좀 부품주는 조금 다시 한번 박스권 움직이면서 조금 나름 다른 주식보다는 조금 아웃퍼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부품주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볼게요. 조선입니다. 조선은 오늘 시세가 뭐 뚜렷하진 않아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상승으로 슬슬 돌려놔서 확실히 조선은 연속성을 보여주나 정말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벌써 이 종목이 7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요. 9만 원 선 근방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9만 원 선 잠시 넘어섰고 대우조선해양이 보합 정도 나타내는데 조금 전에 한 3%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삼성중공업하고 현대미포조선은 한 1% 정도의 조정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HSD 엔진이 오늘 장 초반에 한 6%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는데 이 종목이 대우조선해양과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조선기자재 여전히 이렇게 좀 쉬어갈 때 사봐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셔서요. 이건무 전문가님이 팁을 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제 급등세가 좀 컸었기 때문에 카타르 발주가 나오나라는 싶을 정도로 조선주에 대한 잠재력이 있었던 내용들을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특정한 이제 뉴스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은 올해 하반기 특히나 이제 올해 연중에는 이 카타르발 발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러시아 에너지 공급에 대한 리스크를 유럽이 갖고 있다라면은 대체 국가 혹은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찾게 될 것이고요. 우선 이제 대체 공급원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미국이라든지 카타르와 같은 주요 지역에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선박에 대한 이제 발주가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타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대규모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조선주들 지켜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좀 지켜보고 있고 그밖에 이제 이 동성화이텍이라든지 한국카본 이와 같은 종목들을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우조선해양부터 해서 한국카본,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 발주되는 또 출고되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이 선박으로 출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요청이 또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소재에 대한 공급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친환경 선박, 친환경 소재 공급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은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바쁘게 여러 종목 봐주셨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